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의 간판 정비 사업 예산을 두고 목포시의회 예결위와 상임위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결국 예산은 통과됐지만 상임위의 구태가 여전하다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높은 집값과 몰려드는 관광객으로 인해 여수시의 인구가 대폭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여수시가 인구 30만 도시 회복을 위한 특별 대책들을 내놨습니다. 한센병 환자를 위해 고흥에서 40년 넘게 의료봉사를 펼친 간호사 마리안누와 마가렛에 대해 알고 계셨습니까? 이 두 사람의 봉사 정신을 계승하는 연수원이 고흥에 문을 열었습니다. 전남 지적발달장애인 복지협회가 주관하는 호남권 발달장애인 기능경기 대회가 순천 청암대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데이터 입력과 종이공예, 바리스타 등 다양한 부문에서 경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의 간판을 정비하는 사업 예산을 두고 목포시의회 예결위원회가 상임위원회의 결정을 번복해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소관 상임위는 공모사업이 확정되기도 전에 올라온 예산이라며 전액 삭감했지만 예결위가 되살려 결국 통과됐습니다. 고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 원도심에 있는 유달동과 만호동 일대입니다. 목포시는 이곳 근대문화유산 공간의 점포 간판들을 일제히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낡고 허름한 도시경관을 정비하고 근대역사 거리의 특색을 살리겠다는 취지에서입니다. 점포 270곳의 간판을 정비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7억 5천만 원. 목포시는 지방비 3억 5천만 원을 추경에 세워 시의회에 제출하고 나머지는 오는 6월 정부 공모사업을 신청해 국비를 지원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상임위는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되기도 전에 관련 예산부터 세우는 것은 행정 절차를 무시한 처사라는 겁니다. 해남부에서 공모사업이 당선된 것도 아닌데도 시비를 먼저 확보해서 쓰고자 하는 예산 성립의 절차와 공정성을 철저하게 무시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삭감됐던 예산이 느닷없이 예결위에서 부활했습니다. 지방비를 먼저 세워야만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결국 목포시의회는 아직 국비 지원이 확정되지도 않은 사업 예산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보냐면 의지를 더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시비를 이미 확보를 했어.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거를 참작해가지고 이걸 해주시오. 이런 거예요. 앞서 주민 안전과 밀접한 CCTV와 가로등 설치와 관련해 10억 원에 가까운 도비 예산을 삭감한 목포시의회 예결위. 원도심의 간판 교체는 당장 시급하지도 않은 데다 형평성 논란마저 일고 있어 상임위의 무용론과 구태가 여전하다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여수 인구가 대폭 줄고 있습니다. 높은 집값과 몰려드는 관광객의 불편이 더해지면서 인구 감소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수시의 특별 대책을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 지역 인구가 계속해서 줄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만 400여 명 가까이 감소하면서 전체 인구는 28만 2천여 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인근 광양과 순천 지역으로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고 사회적으로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지방도시가 자생력을 잃고 있는 겁니다. 연령별로 보면은 10대에서 30대 이 사이가 제일 전출 인구가 많습니다. 여수에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여수에서 이 일자리를 찾고 이 정착하는 이걸 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수시는 인구 30만 도시 회복을 위해 관련 복지와 지원을 대폭 늘려가겠다는 입장입니다. 교통과 교육, 청년, 주거, 생활 전반에 거쳐 모든 사업마다 인구 유입책을 가동하겠다는 겁니다. 청년 구인 구직자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해서 지역에 자리를 잡도록 돕고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더라도 경력 단절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긴급 아이돌봄 서비스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 분야는 공교육 혁신학교인 화양고등학교 운영을 통해서 학생 유출을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정주 여건에 가장 지금 시민들께서 어떤 불만족이 있는 이 분야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이런 것 때문에 그 위원회를 돕고 거기서 많은 답을 내서 실행하도록 해가려고 합니다.
지자체 전체 부서에 인구 증가 대책을 포함시키기로 한 여수시. 전방위적인 지원책이 실질적인 인구 증가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고흥 소록도에는 한센병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원이 있습니다. 이곳 소록도 병원에서 간호사 마리안느와 마가렛 두 사람은 40년 넘게 의료봉사 활동을 펼쳤는데요. 두 사람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봉사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연수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성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스트리아 국적의 마리안느와 마가렛 두 간호사는 간호학교를 졸업하고 1960년대 한국에 왔습니다. 당시 6천여 명의 한센인이 살고 있던 소록도에 도움이 필요하다는 소식을 접하고 28살의 나이에 고흥 소록도를 찾은 겁니다. 두 간호사는 열악한 의료 환경 속에서도 헌신적으로 한센인을 치료하며 사회적 편견 탓에 움츠려 있던 한센인에게 희망을 안겼습니다. 그리고 40여 년 동안 사랑을 실천한 두 간호사는 나이가 들어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기 싫다며 2005년 편지만 남긴 채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분들이 전혀로 와서 내가 이제 수술을 그 사람들 손에 받은 사람입니다. 그분들 온 후로부터 우리 직원들의 우리 사이가 점점 좋아졌었죠. 그분들의 이름을 너에게다 남긴다는 것이 굉장히 기쁩니다. 소록도 천사로 불리던 마리안느와 마가렛 두 간호사의 뜻을 기리기 위해 27일 나눔연수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강의실과 생활관 등을 갖춘 나눔연수원은 전국의 자원봉사자들의 교육시설로 활용됩니다. 또 마리안느 마가렛 전시관을 마련해 두 사람의 이야기와 흔적을 담았습니다. 소록도 생활 영상과 의료도구, 핸드프린팅과 마지막 편지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곳 소록도에서 생활하셨던 흔적들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태어나셔서부터 성장학교까지 과정, 그리고 우리 소록도에 오셔서 43년간 생활하셨던 흔적을 보실 수 있는 그런 기억의 장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눔연수원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전라남도와 교육청, 공무원인재개발원과 대한간호협회 등은 이날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고흥구는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나눔연수원이 자원봉사자의 요람이 될 수 있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리안느와 마가렛 두 분 간호사님의 이 헌신과 봉사, 나눔과 배려 정신을 계속 우리 국민들께 알리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 나눔연수원이 성공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우리 봉사 정신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모로 적극 지원을 하겠습니다. 한편 두 간호사의 업적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마리안느와 마가렛 노벨평화상 범국민추진위원회는 2020년 노벨평화상 추천을 목표로 100만인 서명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소록도에서 행복했다고 말하는 간호사 마리안느와 마가렛. 한센인의 아픔을 치유로 바꾼 사랑의 향기가 소록도에서 은은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정환입니다. 최근 사회복지가 확대되고 사회복지 종사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민간 영역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사회복지 서비스 프로그램 수준도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남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원적 한 아동복지센터입니다. 미취학 아이들이 사회복지사들과 함께하는 한글 배우기 프로그램에 참여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이곳에서는 센터장을 포함한 2명의 사회복지사들이 미취학 아동과 초등생 등 20여 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복지사 인건비와 센터 운영비를 포함한 지원액이 월 500만 원가량에 그치면서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운영비 따로, 이게 인건비 따로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분리가 안 됐어요. 저희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은 일단 통으로 나와요. 통 운영비로. 그래서 거기에서 프로그램비 또 운영비하고 사업비를 같이 쓰는 거죠. 운영비하고 급여를. 그러니까 거기에서 최저임금을 겨우 빼는
그런 형태다 보니. 지역 아동센터는 사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자녀들의 교육 서비스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의 경우 교육 프로그램 이외에 아이들의 진학 상담 등 정서교육 역할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역 아동센터의 교육 프로그램 수준을 높이기 위한 지원안이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인건비에 대한 요구를 사업비에 대한 요구보다는 굉장히 좀 적게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그 품질을 저하시킬 수 있는 우려라고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해야 할 서비스들이 결국 그게 제대로 다 지원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결국 우리 남원이라는 지역사회 안에 시민이 보장받아야 할 그런 사회복지가 당연히 저하될 수밖에 없는. 남원시에만 23개소의 지역 아동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500여 명의 아동들이 지역 아동센터를 통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돌봄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미래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아이들을 위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전남 지적발달장애인 복지협회가 주관하는 2019 호남권 발달장애인 기능경기 대회가 오는 5월 18일 순천 청암대학교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21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데이터 입력과 기기 조립, 봉제, 바리스타 등 4개 직종과 특화 직종인 종이공예, 네일하트 직종 부문으로 진행됩니다. 접수 기간은 다음 달 5일까지며 이번 대회 기본 직종 부문 1위 입상자는 제31회 전국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참가 자격이 부여됩니다. 전라남도가 오는 4월부터 재난 상황과 대비 행동 요령을 신속하게 안내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모바일 앱을 활용한 원격 마을 방송과 문자 메시지 전송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그동안 위급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 안전 안내 수단으로 긴급 재난 문자가 주로 사용됐습니다. 하지만 휴대폰 문자의 경우 글자 수가 적다는 단점 때문에 재난 상황에 대한 행동 요령을 구체적으로 전달하기 어려웠습니다. 마을 방송도 시군별로 시스템이 서로 달라 통합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사업비 6억 5천만 원을 들여 모든 시군의 마을 방송 시설 6,525개소를 연계하고 모바일 앱을 통해 원격으로 마을 방송과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또 기상청 지진 조기 경보 시스템도 연계했습니다. 전남 지역에 규모 3.0 이상 지진이 발생하면 지진 대응 요령이 마을 방송과 문자 메시지로 자동 안내됩니다. 전라남도의 청년 네일로 프로젝트가 오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전남 청년 네일로 프로젝트는 청년이 전남 지역의 비영리 단체나 법인 등 공공형 기관에서 근무하면서 일 경험을 쌓고 역량을 키워 전남에서 안정적으로 취업이나 창업할 수 있도록 1년간 인건비와 자격증 취득, 자기개발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17년부터 추진됐으며 올해 3년째입니다. 도는 올해 청년 근로자 300명을 최종 선발했으며 28일부터 전남신용보증재단과 YMCA, 미술관과 복지관 등 200개 수행기관에서 근무를 시작합니다. 여수시가 청년 마을기업가를 모집합니다. 이번 사업은 마을기업 설립을 원하는 청년에게 교육과 사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 자격은 사업 선정 이후 여수시에 창업할 수 있는 만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공고1 현재 미취업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입니다. 시는 청년 마을기업가에게 최대 2천만 원까지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권오봉 여수시장과 지역 도의원이 내년 국도비 확보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이광일, 강문성, 민병대, 최무경, 최병영 도의원과 고재영 부시장 등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 국도비 지원 사업을 함께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경도 해양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과 전남권역 재활병원 건립, 여수 국가산단 악취관리 시스템 구축 등 5건입니다. 순천시가 2019 순천 방문의 해 홍보대사로 가수 노라조를 선정하고 31일 위촉식을 개최합니다. 가수 노라조는 이번 위촉식을 시작으로 푸드앤아트 페스티벌 참여와 청년이 함께하는 뮤직비디오 제작 등 다양한 홍보 활동에 나설 예정입니다. 순천시는 31일 열리는 위촉식에서 노라조가 직접 순천 관광명소를 방문해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광양시 세풍에서 중군 구간을 잇는 국도 2호선이 28일 개통됩니다. 이번에 개통하는 세풍 중군 국도 2호선은 시내 구간을 우회하는 신설 노선입니다. 광양시는 이번 국도 2호선 개통으로 광양제철소와 인근 시가지 구간의 정체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남군이 과잉 생산으로 산지 폐기를 반복하는 겨울 배추 등의 농산물에 대한 판로 확대 방안에 대한 군민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매월 특정 주제를 제시해 아이디어를 받고 있는 해남군은 이달의 주제로 농산물 판로 확대 방안과 인구 감소 억제 제한 등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주제에 대한 공모는 오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접수된 제안은 해당 부서 자체 평가와 해남군 제안심사위원회를 거쳐 시상 등급이 결정되며 우수 제안에 대해서는 최대 3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목포 무안 신안축협이 신안군의 소외된 계층을 돕기 위해 장학금과 사랑의 쌀을 기탁했습니다. 문만식 조합장은 27일 바구량 신안군수를 만나 지역 인재 육성과 불우한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장학금 1,400만 원과 쌀 1,004포대를 전달했습니다. 목모신 축협은 앞서 무안군을 찾아 장학금과 쌀을 기탁하며 이웃 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있습니다. 신안 임자도에서 오는 30일부터 이틀 동안 유소년 승마대회가 열립니다. 이번 대회는 유소년 선수와 학부모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장애물과 마장마술 등 6개 부문에서 열띤 경쟁을 펼치게 됩니다. 대회 기간 동안 신안 임자도에서는 전남 소년체전에 참가할 대표 선수 선발전도 함께 진행됩니다. 여수 검은도와 국동, 고소동 마을버스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올해 도입할 마을버스 노선을 공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공고기간 이후 사업자를 모집하고 차량 구입비 지원 등의 절차를 진행해 마을버스를 운행할 계획입니다. 공고기간은 한 달이며 노선도는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포 지역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올해 첫 정기총회를 열고 신규 위원 위촉과 주요 사업 소개를 진행했습니다. 목포 범피는 27일 3호 현대호텔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보혜양조 임지선 대표이사를 신규 위원으로 위촉하고 지난해 예산 집행 내역과 올해 집행할 예산 계획 등을 보고했습니다. 지난해 거둔 사업 성과를 토대로 전남 지역 5개 지부의 활성화 방안도 함께 논의했습니다. 순천시가 지난 26일 민선 7기 시장 공약 사항에 대한 시민공약 평가단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시정 공약 사항에 대한 추진 과정을 공유하고 이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순천시는 민선 7기 73개의 공약 중 개방형 직위공모제도 등 4건은 완료됐으며 3월 기준 공약 이행률은 37%라고 밝혔습니다. 민중당 전남도당이 자유한국당 해체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27일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 역사 왜곡 망언과 종북몰이 등 문제의 발언을 한 자유한국당을 해체하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 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자유한국당 해체 정당연설회와 시민선전을 열어 자유한국당 해체를 위한 민의를 모으겠다는 계획입니다. 광양시가 지역 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노란우산 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을 시작합니다. 광양시는 올해 1월 1일 이후 노란우산 공제에 신규 가입한 소상공인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매달 10,000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노란우산 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적 공제 제도로 지역 내 소상공인이 스스로 퇴직금을 적립하도록 해 생활 안정을 돕는 사업입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이 다음 달부터 7월까지 4개월 동안 남면 금오수도 해역의 특정 선박 통항을 제한합니다. 금오수도는 금오도와 대두라도, 소두라도 구간으로 제한 대상은 전체 톤수 50톤 이상의 유조선과 모든 액화가스나 케미칼 운송 선박, 모래 운반선입니다. 여수해수청은 금오수도의 조류가 강하고 안개가 자주 발생하는 해역이라 위험도가 높다며 통항 제한에 협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광양시가 시의 100가지 사회보장 서비스를 담은 사회보장 서비스 가이드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시가 발간한 책자에는 저소득복지, 노인복지 등 세대, 소득별 지원 내용과 일자리, 보육 분야와 같은 생활 맞춤 서비스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광양시 사회보장 서비스 가이드 책자는 각 읍면동 사무소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순천시 자원봉사센터가 지난 20일 청암대학교 서영원 총장과 함께 자원봉사 릴레이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서영원 총장과 청암대 총학생회는 동부 종합복지관을 찾아 복지관 점심 배식과 환경정화 봉사활동 시간을 가졌습니다. 순천시 자원봉사센터는 사회지도층과 소외계층의 소통을 위해 매달 저명인사 지역기관장 자원봉사 릴레이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다음 달부터 장애인연금을 3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광양시는 정부의 장애인연금 확대 시행에 따라 4월부터 기존 25만 원이었던 장애인연금을 최고 30만 원으로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장애인연금 지원 기준은 단독 세대 122만 원, 부부 합산 195만 2천 원으로 상향할 예정입니다. 제21대 목포 수협 조합장에 김청룡 조합장이 취임했습니다. 김청룡 조합장은 27일 지역기관 단체장과 조합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북항해양수산복합센터에서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김 조합장은 취임사에서 북항 이전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지역 경제를 선도하는 수협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현안을 시시각각 다뤄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전라선 연선 지역 주변에는 매년 3,500만 명 이상의 관광객과 인구 산업이 집중되어 있어 육상교통의 확대 편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서발 고속철도인 SRT 전라선은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고 코레일 고속철도 전라선은 운행 횟수가 적어 전라남도 동부권 이용객들의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전남 동부권에서 일단 요구가 이어지고는 있지만 전라도 전체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고속철도 증편, 신설 이에 대한 요구들이 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이 어떤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우선 전라선의 문제점을 보고 있다면 KTX가 운행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기존 선로에 교체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고속철도의 제 기능을 다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수 익산간 달리는 고속열차가 230km 이상을 밟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330km 정도 밟는 게 열차의 기능이라고 하지만 선로 교체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더 이상 고속철도의 시간적 요구를 발휘할 수가 없고요. 그런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도 시급한 문제들을 개선해달라고 정부 측에 많은 요구를 했지만 지금까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심각성을 고려해서 고속철도 선로 개선 문제가 전라선 쪽은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좀 더 보충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지금 현재 용산에서 그 여수까지 출발하는 KTX는 하루에 이제 하행선으로는 15회 기준이고요. 그다음에 여수에서 용산으로 가는 상행선이 14회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경부선 고속철도는 편도 기준으로 해서 100회 정도, 그다음에 호남선은 50회 정도가 지금 되고 있는데 전라선은 KTX 기준으로 편도 15회밖에 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주말에 KTX 전라선 이용률이 100%를 넘어서 이용률을 달성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용객은 많지만은 오히려 그 기차의 어떤 편수는 적다라는 것을 반증한다고 할 것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이용객들은 많은데 편수가 적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네네. 그렇다면 그만큼 불편함이 많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지역에서 여론은 좀 어떤가요? 네, 지역 여수 지금 전라선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의원이 말씀하셨지만은 익산에서 시작을 해서 전주, 그 다음에 뭐 순천, 그 다음에 여수까지 이렇게 하는데 지금 최근에 뭐 5년 사이에 여수라든지 여수 같은 경우는 해양관광 산업이 매우 발달을 하고 있고 순천은 국가정원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어떤 관광객의 유입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 어떤 그 관광객들이 이동을 할 수 있는 기차가 가장 적다는 아주 많은 불편함들을 호소하고 있는 편입니다. 아니 또 뭐 현장에서도 목소리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어떻든가요? 또 지역에서는? 설 변호사님 말씀처럼 개선되고 요구될 사항들이 많이 있고 불만의 소리는 높고 있지만 그 목소리를 들어줘야 될 철도 당국자들의 목소리는 전혀 지금 들려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불만의 목소리는 대단히 큽니다. 아니 그렇다면 분명히 이제 뭐 증편, 신설에 대한 요구일 것 같은데요. 네. 어느 정도나 좀 저희가 더 필요한 상황인 거죠? 지금 가장 문제가 있다면 SRT를 증편하고 싶어도 SRT의 큰 문제점은 선로의 용량도 없고 그다음 열차량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넓힐 수가 없습니다. 또 KTX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언급이 있었지만 KTX에 필요한 고속 열차 선로를 교체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용량 및 교체를 늘려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좀 더 보충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지금 호남선 같은 경우에는 용산에서 강주까지 1시간 40분에서 50분, 네. 그리고 이제 목포까지는 2시간 20분 정도가 소요가 되고 전라선 같은 경우는 여수까지 2시간 50분에서 3시간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요. 어떤 이러한 그 시간적 차이 때문에 어떤 이용객이 적은 것도 있습니다. 또 최근 SRT에 대해서도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SRT 같은 경우에는 고속철도에 대해서만 허가가 돼 있기 때문에 전라선은 지금 고속철도가 아니거든요. 지금 일반 선로를 그냥 KTX가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배정을 아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허가가 나지 않아 있기 때문에. 작년에 KTX에서 인천공항행 KTX가 이제 폐지가 됐습니다. 거기에서 허용되는 편수를 전부 다 전라선에 투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라고 보기 때문에 KTX나 아니면 국토교통부에서도 좀 이것을 전향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줬으면 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다양한 요구 이런 것들이 이제 정치계 쪽에도 목소리가 흘러간 거로 알고 있고요. 또 다양한 얘기들이 오간 거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또 그만큼의 또 행동이라든가 나온 내용들이 없어요. 네. 어떻게 된 거죠? 네, 맞습니다. 전라선 KTX 증편 요구는 2012년도에 여수 엑스포가 열리면서 KTX가 배차가 되기 시작했었는데요. 네. 이후에 전라선의 KTX 증편 요구들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전주 한옥마을, 그다음에 순천 국가박람회, 국가정원박람회, 그다음에 여수의 해양 엑스포 등등이 2012년도 이후에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한 요구들이 많이 있지만은 지금 왜 그 제자리에 있느냐라는 걸 생각해 보면 어떤 지역의 어떤 요구 사항이 그냥 단발성에 그치지는 않았는가라는 생각도 들고 더욱더 큰 문제는 예산이라고 할 것 같습니다.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철도라는 국가기관 산업을 실행함에 있어서 예산이라는 한정성 때문에 좀 이러한 문제들이 좀 더뎌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위원님. 그렇다면 중앙정치 쪽하고도 많은 얘기를 하셨을 것 같은데 좀 어떤가요, 분위기가? 매우 아쉽죠. 중앙정치권에서도 철도에 대한 문제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왜 실현 단계로 진행되고 있지 않냐 이 점에 대해서는 매우 궁금하고요. 또 소외되고 있는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도 이제는 그 내용들을 우리 호남인들에게는 한 번쯤은 이해를 구하고 설명할 때가 돼 있지 않냐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또한 정치권에서도 이 철도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예를 들어서 익산서 여수 구간만이라도 증편을 해달라고 많은 요구를 했지만 정부 당국은 증편을 해줘도 선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줄 수가 없다. 그건 맞는 말이거든요. 그럼 선로 결철을 빨리 해달라라는 요구를 하고 있지만 예소를 안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런 문제점들은 저희들이 더 요구하고 더 강력히 투쟁할 때 저희들이 확실히 얻을 수 있지 않냐 이런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앙정부나 중앙정치계 쪽에 말 그대로 왜 여기에 전라선이 증편이 되고 신설이 돼야 되는지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도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얘기를 좀 더 해주시죠.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KTX, SRT가 신설되면서 정부는 전국을 철도 2시간대로
이렇게 다 연결시켜 놨습니다.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2시간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경부선 쪽만 보더라도 부산, 서울이 2시간대면 초고속 열차가 진입을 합니다. 호남선 같은 경우도 목포에서 용산까지가 2시간 25분이면 진입이 가능합니다. 유독히 여수에서 용산까지 가는 KTX만 3시간 5분에 발수가 있습니다. 1시간 차이 이상이 나죠. 또 목포하고는 40분 이상 차이를. 대단한 겁니다. 이 시간적인 관계를 보면. 이런 부분들을 왜 외면하고 있느냐. 그 당위성에 대해서는 방금 사회자님 말씀처럼 정부와 철도 당국에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대별로 맞추면서 가야 되는 철도 행정의 이 얘기는 예산이 소반되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자꾸 편성할 때마다 전라선 호남선이 소외되고 있는 것, 이런 부분들은 정부에서 대우각성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개선해야 되지 않냐, 또 이렇게 계획을 짜고 있기도 합니다. 변호사님, 뭐 당위성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 주시죠. 네, 얼마 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그 에타 면제 사업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네. 예, 그때도 보면 원래 에타 면제 사업 후보군에는 이 전라선 고속철도와 그다음 전라선 그 직선화가 후보에는 있었지만은 결국 최종적으로는 탈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에 반해서 경남 내륙을 잇는 경남 남부 내륙 철도 같은 경우는 에타 면제 사업으로서 이미 승인이 됐고요. 이런 것들을 따지자면 물론 그 철도라는 것이 그 어떤 예산의 문제도 있겠지만은 어떤 그 정치적인 고려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렇다면 이 동부권하고 서부권 열차 편수도 이미 배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용객들도 많이 차이가 나나요? 이용객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호남선 같은 경우에는 승객 이용률을 보면 역마다 이용률이 있는데 이용률을 보면 3,000명이 넘지를 않습니다. 이제 목포 같은 경우에 광주 송정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그렇지만 여수 엑스포역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역 하루 이용객은 3,000명을 넘고 있습니다. 일 평균 3,000명을 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용객 수는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 거기에 비해서 그 편수가 적기 때문에 굉장히 그 이용을 하는 데 있어서도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설 변호사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예. 일단은 뭐 오히려 목포보다 여수 네. 쪽이 또 오히려 이용객들도 많은 상황입니다. 네. 이것도 좀 당위성에 들어갈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전라선을 이용하는 철도 이용객이 150만 명이 넘습니다. 예. 전라선 지역 주민들은 철도 분리 정책의 사실 그 필요성에 대해서 다른 도선에 비해 잦은 운행 횟수를 배정받고 있다 보니 막대한 사회생활에 지장을 초래한 것도 사실입니다. 참고로 주말을 보게 되면 KTX 이용객이 호남선 79%입니다. 그에 반해서 전라선은 106%입니다. 이런 시간적인 여유와 이 승객 이용률을 보아도 호남선보다는 전라선이 더 이용객이 더 많다.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승객들의 이용과 불편함은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매우 정치권도 고민하고 있고 또한 행정도 고민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뭐 지역에서 뭐 정치권이든 뭐 시민사회든 뭐 다양한 이런 목소리들을 내고 계실 텐데요. 네. 뭐 어떤 활동들이 좀 이어지고 있나요? 우리 전남도의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해 달라고 여러 차례 촉구 건의한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관련 지자체 7개 시장 군수 KTX 협의체에서도 공동 발의한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 측이 많은 요구를 했죠. 그러나 아직 정부 측에서는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전혀 답이 없었고요. 이런 내용들을 쭉 집약해서 도 집행부에서는 느림보 열차를 하나 개설했습니다. 얼마만큼 우리가 소외받고 철도 행정이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왜 소외되고 있는 것인지 자꾸 요구하고 있지만 그 소외된 문제점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챙겨야 될 필요가 있고, 또 느림보 열차를 타고 가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체험하면서 승객들에게 저희들이 해줘야 될 일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발치해서 어쨌든 개선하고 또 개선되지 않는 부분들은 요구하고 이러면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지금 철도 행정에 대해서 우리 전남도의회에서도 만전을 기하고 있고, 다행히 우리 도의회에서도 이번에 여러 의원님들과 의견을 모아서 철도 관계자, 정부 관계자,
그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모든 분들을 모셔놓고 끝장 토론을 한번 하고자 합니다. 뭐 또 다른 노력들이 좀 있을까요? 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정치권이라든지 지자체장들의 노력도 물론 필요하다고 보지만은 어떤 가장 이러한 기차 수요를 일으키는 것은 대중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떤 지자체에서도 어떤 수도권의 어떤 기차 여행이라든지 KTX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여행 상품이라든지 어떤 관광, 어떤 해설 등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 부차적인 문제들을 시민들이 느낄 수 있게끔,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국민들이 느낄 수 있게끔 어떤 유인 요소를 또 그런 홍보를 하는 것들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볼 것이고, 앞으로도 그런 노력들이 더욱더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이와 연계된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말 그대로 네. 증편이 되고 신설이 됐을 경우에 네네. 그에 따른 물론 기대 효과라는 게 분명히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네네. 어떤 것들을 좀 예상하고 계신가요? 네, 뭐 기존에도 뭐 전라선에 위치한 뭐 전주나 순천, 여수에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난 것은 뭐 지금 객관적으로 일단 수치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 밖에도 지금 아까도 그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얼마 전에 남해안 관광벨트라고 해서 그 남해에 위치한 그 지자체장들이 전라도와 전남과 그다음에 경남의 지자체장들이 모여서 그러한 얘기를 어떤 기획을 한 것이 있고, 또 김영록 도지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남해안 관광벨트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남해안 관광벨트의 어떤 중점은 전남 도민들과 경남 도민들이 이용하는 것도 있겠지만 수도권에 있는 관광객들이 남해안의 좋은 정말 그 절경들을 보면서 또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내려와서 편안하게, 그리고 이동이 자유롭고 수월하게 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어떤 시작점은 KTX 전라선의 증편이 이루어진다면 더욱더 앞당겨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기대 효과들이 좀 있을까요? 많이 있겠죠. 우선 시간 단축과 교통비 부담이 절감이 될 것입니다.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지 않겠습니까? 네. 또 그러면서 해당 지역 승객들의 사기와 진작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집약이 되면 정부에도 큰 신뢰감이 있겠죠. 또한 KTX 증편과 SRT 신설을 통해서 경쟁력도 높일 수가 있고, 그를 통해서 승객 서비스에도 만전을 기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빨리 좀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또 이렇게 잘 됐습니다. 네. 기대 효과에 만큼 또 잘 따라줬고, 네.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 그대로 좀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네, 네. 신설과 증편에 대한 것들 네. 어떻게 좀 내다보세요? 신설과 증편에 대한 아주 좋은 말씀이신데요. 그에 따른 문제점도, 시급한 문제점도 개선돼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평택과 5선 구간은 경부선, 전라선, 호남선, 상계선이 수시로 시시각각으로 몇 분 간격으로 열차가 지금 지나다니고 네. 있습니다. 초고속 열차가 다니는 평택과 5호선 구간은 병목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라고 합니다. KTX 역사가 10년이 지났습니다. SRT 신설된 지가 약 5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시간 내에 계산을 하면서 왜 5호선과 평택 구간에 그러한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 부분을 왜 짐작을 못했을까, 왜 계산을 못했을까, 이 부분도 신랄하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아무리 SRT를 증설하고 KTX를 증편하고 싶어도 이 구간 내 선로가 교체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런 걸 할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도 이런 문제점들을 정치권과 도의회가 요구하고 우리 전남 도민 모두가 문제점을 발췌한 것을 정부가 알아듣고 이번 예타에 면제됐고, 그에 대해서 10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지금 설계 변경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현재는 복선화가 되어 있는 문제점들을 복선화로 현실화돼야지만 방금 사회자님 말씀하시는 증편 문제가 모두 해소될 수 있습니다. 이 시급성에 대한 부분은 빨리 개선돼야 되는데 설계 이번에 지금 하고 있다 하니까 저희들이 또 기대를 한번 해볼 만하죠. 이게 정리가 되면 증편과 증설에 대해서는 상당한 기대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뭐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좀 해야 될 노력들이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앞으로 우리가 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예, 무엇보다도 이 전라선 KTX 같은 경우에는 한 도시의 문제, 그다음에 한 지역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전라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북의 전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문제가 많거든요. 이제 익산에서 전라선이 분기가 되면서 전주까지 KTX가 실제적으로는 바로 가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뭐 환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것은 어떤 전북과 어떤 전남의 아울러서 전라도권의 문제라고 볼 수 있거든요. 또 이 전라도권의 문제라고 보기에도 힘든 것이 그 여수의 국가산단이라든지 어떤 다른 국가적인 관광 정책에 의해서라도 이 유입의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신속하게 이동을 하고 어떤 물류 이동이라든지 인적 교류라든지 이런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것이 꼭 전라도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떤 대한민국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 정치인만 관심을 가질 게 아니라 지역민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목소리가 나와야지만 이것이 실현될 그 가능성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의원님 마지막으로 좀 우리 앞으로의 노력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할까요? 네, 뭐 강주, 뭐 전남, 전북 어느 지역에 관계를 가질 것이 아니고 지역 정치권과 지역이 하나의 목소리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요구가 하나가 돼야 되겠다. 단결하고 화합하는 이 모습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왜 우리 전라선 철도 행정이 자꾸 뒤지고 있느냐. 이건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지금은 철도 행정이 우리 호남민들에게 이 문제에 대한 궁금증을 이제는 답할 때가 됐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이러는지, 그리고 우리가 소외됐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꾸 불만의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이걸 안아주는 것도 정부의 몫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부 쪽에서도 이번에 심각히 받아들여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세 번째로는 말 없는 열차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달릴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기관사가 어떻게 운전하냐에 따라서 그 열차는 잘 달리고 못 달리고가 되어 있습니다. 전국을 달리는 열차, 그리고 전국은 말없이 열심히 달리는 이 열차에 이 열차 기관사님들이 한쪽에서만 박수를 받는 기관사가 되지 말고 전국의 전 국민으로부터 박수받는 그런 기관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쪽으로 편중되는 철도 행정을 펼치지 말고 전국에 똑같이 아우르고 똑같은 마음으로 철도 행정이 모든 분들이 똑같이 일률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철도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 그렇게 요구할 것입니다. 네. 일단 뭐 오늘 다양한 얘기들을 좀 나눠봤는데요. 좀 더 가시적인 성과들을 좀 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양 생태 관광의 중심인 전라선권 지역의 공동 번영과 전라선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 고속철도의 신규 편성과 증편에 대한 다양한 대안이 마련돼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토크였습니다. 중국 북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며 구름이 많겠습니다. 바람도 많이 불겠는데요. 이 때문에 공기질은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포근한 봄 날씨가 계속되며 평년보다 기온이 높은 상태인데요. 주 후반부터는 다시 기온이 소폭 내려가며 평년 수준의 기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바람은 그리 세지 않아 물결은 0.5에서 1m로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생활 날씨입니다. 우리 지역 맑은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여전히 대기가 매우 건조합니다.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확신했죠. 매일 그린 그림이 바로 당신이란 걸.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